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호 계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된 2023-2024학년도 고3 평가원 모의고사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6개의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혹시 아직 문제 편집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표는 기체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7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표에 몇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네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계속해서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뭐랑 의미가 똑같아요?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분수값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를 보면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7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주어진 값을 7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의 역수에 대한 값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1이라는 값을 7로 나눠서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의 비를 나타내지만 내가 얘를 분자당 구성 원자수 나누는 순간 여기에 써지는 숫자는 분자량의 역수비를 표현하는 숫자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줬어요? 분자량 비를 알려줬죠. 분자량 비가 4대 3이라면 분자량의 역수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3대 4가 나와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내가 구한 값이 가에서 3으로 정의가 됐다면 나에서는 4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계산이 뭐였어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나누는 계산이었죠. 그럼 이번에도 16이라는 값을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나눴더니 몇이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그럼 몇으로 나눠준 거예요? 4로 나눠준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였다는 거죠. 여기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보면은 EN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4라는 뜻이니까요. N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분자 N자리에다 2를 대입을 해보면 XMY4로 정의가 되는데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7이라고 했으니까 M값이 3이라는 것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구한 값을 가지고 가랑 나의 분자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의 분자식은 X3Y4가 될 거고요. 나의 분자식은 Z2Y2가 되겠네요. 가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구성 원소의 질량비식 한번 세워볼게요. X, Y, Z의 원자량을 스몰 x, 스몰 y, 스몰 z로 잡고 구성 원소의 질량비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자를 보면 x 3개랑 y 4개가 결합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x의 질량은 3x로 y의 질량은 4y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의 비가 9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3 이렇게 지워놓고 계산을 해보면 x는 12y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즉 x랑 y의 원자량 비가 12대 1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건 실제값이 아니라 b지만 그냥 실제값으로 사용하고 문제를 푸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실제 원자들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없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원자량 b를 물어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b를 실제 원자량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x값을 12로 y값을 1로 잡아가지고 얘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12짜리가 3개 있고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x3y4의 분자량은 40이 나올 겁니다. 근데 표의 분자량의 상대값이 4로 나와 있죠. 그러면 가랑 나의 분자량 비가 4대 3인 것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Z2Y2의 분자량을 30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Y2 이쪽이 차지하고 있는 분자량이 2잖아요. 그럼 Z2가 28의 분자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Z의 원자량이 14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N이 2였고요. M은 3, X의 원자량은 12, Z의 원자량은 14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4분의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의 의미를 잘 파악하셨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입니다. 표는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 B는 X 대 Y가 5대 3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에 가랑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와 밀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를 어떻게 해석하냐인데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실제 값을 준 게 아니라 상대값을 줬잖아요. 즉,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의 비를 이용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1리터당 전체 원자수랑 같은 의미를 가질 겁니다. 물론 실제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상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비랑 이 비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따라 달라지죠? 기체의 분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리터당 전체 원자수의 비는 분자 1개당 전체 원자수의 비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문제에 나와 있었던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은 분자 1개당 전체 원자수 비랑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에는 기체가 한 종류가 들어있어요. X 하나만 들어있는데 X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가 5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실제 값으로 잡아보면 X 한 개에 원자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에는 X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에 있는 분자 1개가 갖고 있는 전체 원자수는 X의 전체 원자수인 5개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보니까 딱 몇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5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1개가 갖고 있는 전체 원자수는 4라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랑 나의 차이가 뭐냐? 가는 하나의 기체만 들어있었죠. 나는 2개의 기체가 섞여 있는데 이 기체의 구성 원자수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자 1개가 갖는 전체 원자수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X는 구성 원자수가 5개고요. Y는 구성 원자수가 3개입니다. 즉 3개짜리하고 5개짜리하고 섞여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분자 1개당 전체 원자수가 이 사이에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평균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냐? 두 기체의 존재 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체의 존재 비가 1대1이었다면 정 가운데 값에서 평균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3개짜리가 더 많았다. 그럼 3개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보면은 한 개당 평균적인 원자수가 몇으로 나오더라? 4로 나오더라. 딱 3과 5 사이 가운데 값에서 나오는 거 보이죠? 의미가 뭐다? 나에 들어있는 X랑 Y의 몰비는 똑같더라. 같은 개수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 개당 전체 원자수의 평균값이 정 가운데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냐면 나의 W랑 4W의 몰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냥 정하는 거예요. 얘 W 1몰, 얘 4W가 1몰만큼 있다. 물론 1몰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써줄 수 있냐? 나에서 XW가 1몰로 표현됐다면 가에 있는 X3W는 몇 몰로 표현이 돼야 된다? 3몰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기체의 밀도 B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죠. 가랑 나의 질량과 부피를 대입해서 가랑 나의 밀도비를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의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3대 5가 나오네요. 그럼 분자항에 3, 5 대입해주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요. 3대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3대 2를 대입해보면 밀도의 비가 1대 2분의 5, 즉 2대 5로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2대 5를 각각 D1, D2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1, D2랑 X의 분자량분의 Y의 분자량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나에서 찾았습니다. X 1몰의 질량이 W, Y 1몰의 질량이 4W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랑 4W가 결국 분자량을 대변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요. 식에다가 최종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X의 분자량 W, Y의 분자량 4W, D1은 2, D2는 5. 계산해주면은 10. 정답 5번.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말했던 평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두 기체의 질량비와 가와나 실린더의 밀도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주어진 질량과 밀도의 비를 이용해서
가랑 나의 부피비를 찾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질량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량 B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피를 구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의 밀도라는 건 기체의 양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기체가 1대2의 비로만 존재한다면 1g, 2g이 있건 2g, 4g이 있건 3g, 6g이 있건 혼합 기체의 밀도는 똑같은 값으로 풀리게 됩니다. 즉,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도 B는 기체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대2라는 B를 1g, 2g으로 자꾸 풀어도 여기에 있는 밀도 B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 B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뭐냐? 바로 가랑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을 이렇게 1g, 2g, 3g, 1g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만큼 기체가 있을 때 얘네들의 부피를 밀도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밀도는 어떻게 계산되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밀도와 질량이고 구하고 싶은 게 부피이기 때문에 식을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가랑 나의 질량비랑 밀도비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다면 가랑 나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4가 나오겠죠. 그럼 3, 4 정리하고 가랑 나의 밀도비는 몇 대 몇이에요? 9대 8이죠. 그럼 여기다가 9, 8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9분의 3은 3분의 1로 8분의 4는 2분의 1로 정리될 수 있겠죠. 즉 가랑 나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나온다? 2대 3이 나온다. 이렇게 가랑 나의 부피비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기체들의 분자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XA, Y, EB 얘를 기준으로 얘 1g에 해당하는 몰수를 그냥 미지수 이렇게 알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B, YC에 대해서도 얘 1g에 해당하는 몰수를 베타몰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는 몰수와 나에 해당하는 몰수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베타, 나 같은 경우에는 3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서 가와 나의 부피비가 2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와 나의 기체의 몰수비도 2대 3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거를 등식꼴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다가는 3을 곱하고 뒤에다가는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3알파 플러스 6베타는 6알파 플러스 2베타와 같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3알파는 4베타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온다? 4대 3이 나온다. 우리가 구한 알파와 베타는 여기에 있는 두 기체 1g에 해당하는 몰수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자리에 4와 3을 대입해가지고 기체들의 몰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리를 할게요. 알파 자리에 4를 대입해보면 4, 12 그리고 베타 자리에다 3을 대입해보면 6,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기체들의 몰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 있죠. 이건 가에 해당하는 값과 나에 해당하는 값,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시제값,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시제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4분의 13이라는 숫자는 밑에 있는 12, 3이랑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4와 6에 의해서 결정되는 숫자값인데요. 어차피 여기에 써져 있는 분수식을 보면 X 원자수랑 Y 원자수의 B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실제값 또한 4랑 6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4대 6의 B를 만족하는 2대 3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계산을 조금 간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정수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12대 3도 4대 1로 바꿔가지고 마지막 여기 원자수에 대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X 원자수랑 Y 원자수에 대한 식을 조금 편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정리한 값을 이쪽에다가 옮겨서 적도록 할게요. 2몰, 3몰, 4몰, 1몰. 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 원자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에서 4B, 여기에서 3C 나오죠. 그럼 분모값이 4B 플러스 3C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똑같이 X 원자수를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서 2A만큼, 여기에서 3B만큼 나오겠죠.
그럼 2a 플러스 3b가 24분의 13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원자수부터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8b, 여기에서 c만큼 나오죠. 그럼 분모값은 8b 플러스 c로 정리가 될 거고요. 분자값은 여기에서 4a, 여기에서 b로 정리가 되니까요. 4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28분의 11이 나와야 돼요. 방정식 두 개에 문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하면 a, b, c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물어보는 값도 a와 c의 실제값이 아니라 a와 c의 b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딱 봐도 풀기 어렵게 생겼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접근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그냥 A, B, C에다가 숫자값 때려 맞춰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분자만 떼가지고 볼게요. 2A 플러스 3B가 13이 나와야 되고 4A 플러스 B가 11이 나와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A와 B 누가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을 보면 A, 2에 B, 3 대입하면 8 더하기 3 해가지고 11 나올 것 같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2랑 3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4 더하기 9가 나오면서 1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A가 2고 B가 3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걸 분모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B 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12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합이 24가 나와야 되니까 3C가 12가 나와야 돼요. 즉 C가 4가 나오겠죠. 이걸 똑같이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B 자리에다가 3, C 자리에다가 4. 그럼 몇 나와요? 28. 그래서 A가 2, B가 3, C가 4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2대 3대 4의 B를 만족해야 합니다가 실제 답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A, B, C의 B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죠. 나는 이런 대입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대입해서 푸시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서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랑 C를 찾았으니까 여기는 두 기체의 분자량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분자량은 어디 가지고 찾을 거냐면 여기에는 이 자료 가지고 찾을 겁니다. 아까 우리 두 기체 1g에 해당하는 몰수를 찾았죠. 얘 1g 몇 몰이었어요? 알파가 4였으니까 4몰이었고요. 밑에 있는 1g이 몇 몰이었어요? 3몰이었죠. 여기에서 바로 얘네들의 분자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 1g이 4몰이었다는 이야기는 1몰의 질량이 몇이었다? 4분의 1이었다는 거고요. 얘 1g이 3몰이었다는 건 1몰의 질량이 3분의 1이었다는 거죠. 이게 분자량 B가 됩니다. 몇 대 몇이다? 3대 4다. 이걸 여기에 대입해서 마지막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얘 분자량이 3이고 위쪽에 있는 얘 분자량이 4니까 3분의 4 곱하기 A는 2였고 C는 4였네요. 그러면 2분의 4. 요거 정리해주면 몇 나와요? 3분의 8 나오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마다 풀이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영상만 보지 말고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를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풀이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표는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 화합물의 화학식, 그리고 들어있는 화합물의 질량, 원자수 비율,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상대값, 그리고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전체 원자수랑 원자수 비율, 이 둘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수 비율이라는 건 가 용기에 들어있는 X 원자수랑 Y 원자수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대 3의 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누가 2고 누가 3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전체 원자수가 10n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는 10n을 2대 3으로 나눠주면은 실제 원자가 몇 몰 있었는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4n, 여기 자리에 6n 이렇게 원자들을 나눠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면은 4대 7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데요. 마침 전체 원자수가 11n이니까 바로 4대 7로 쪼개가지고 4n, 7n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어딜 보고 알 수 있냐? 바로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의 상대값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상대값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의 분자에 대해 x와 y의 결합 개수비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랑 방금 봤던 문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문제는요, x의 질량과 y의 질량의 상대값을 분자에다가 부여를 해줬어요. 즉, 각각의 분자가 이러한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때 1대 2대 3의 의미는 동일한 양의 x에 결합된 y의 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의 분자식을 x, y로 잡는다면 나는 가에 비해 x가 동일하게 있을 때 y가 2배 있어야 되므로 x, y,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에는 기체 하나만 들어있지만 나에는 기체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자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가 똑같다면 y의 b가 몇 대 몇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에는 기체 하나만 있는데 나에는 기체가 섞여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가 전체와 나 전체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동일한 양의 x가 있었다면 가랑 나에 있는 y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6대 7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y가 같은 양만큼 있었다면 그때 x의 b는 6대 7의 개수비가 아닌 7대 6의 개수비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가랑 나의 원자수를 보면 4n으로 똑같은 원자가 있죠.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이 4n이 x라면 y라면 그때 이러한 비를 만족하는 건 누구일 때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4n이 x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동일한 x에 붙어있는 y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어야 된다? 6대 7. y의 개수비 6대 7.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반대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네 둘 다 y였어. 그러면 결합된 x의 개수비가 이거의 역비인 7대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대 7이라고 나왔으니까 4n이 y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모두 안 됐다면 x, y 이렇게 배분 한번 해보고 y, x 이렇게 배분 한번 해가지고 그때의 b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x, 여기에다가 y를 배치하면 이게 x, 이게 x. 그럼 x가 4n, 7n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쪽을 7n으로 바꿔요. 그럼 4분의 7이 곱해지니까 이번에도 4분의 7을 곱해서 요 두 개의 b가 6대 7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대충 설명하는 걸 들어도 알겠지만 이쪽에서 정수꼴이 애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정수의 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일단 여기에 있는 4n, 6n, 4n, 7n이 누구인지 찾았으니까 밑에다가 누구인지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n이 x였고요. 6n, 7n이 y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볼 건데 지금 여기에는 가를 보면 원자수 비율이 x랑 y가 2대 3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 어차피 가에는 분자 하나만 있었으므로 여기에 들어있는 x랑 y의 개수비가 애초에 몇 대 몇이었을 것이다? 2대 3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a, y, b의 분자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정해볼게요. 정확하게 뭐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x2, y3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x하고 y가 4n, 6n이 있죠. 만약에 얘가 n만큼 있었어. 그럼 거기에 x, 2n, y, 3n이어야 되는데 여길 보면 4n, 6n이네.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38w는 x2, y3 몇 n을 의미한다? 2n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줄 수 있냐면 나에 똑같이 xa, yb가 19w 들어있죠. 38w가 2n이었다면 19w는 몇 n이었을 것이다? n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xa, y, b의 분자식을 정했잖아요. 그럼 얘가 n만큼 있다라는 건 결국 x 원자가 2n만큼 y 원자가 3n만큼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세요. x가 4n, y가 7n이 있죠. 그럼 여기 아래에서 들어온 게 몇 n이어야 된다? 2n, 4n이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아래쪽에 있는 xa, yc가 위쪽에 있는 분자식이랑 x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x2, y3였으면 여기도 일단은 x2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y가 몇 n이 나왔어요? 4n이 더 나왔네. 그럼 얘는 x2, y4의 분자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알겠죠? xa, yb, x2, y3 정해놓고
여기에 있는 원자수를 가지고 분자수 정하고, 그때 분자수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에서 분자수 정하고, 원자수 정하고, 여기에서 두 개 자료 비교해서 다시 한번 원자수 정하고, A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얘의 분자식까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여기에 X가 두 개씩 들어있죠. 근데 X가 몇 N 들어왔어? 2N 들어왔네. 그 말은 애초에 여기 있었던 분자 얼만큼이다? N만큼이다. 그러면 우린 또 뭘 구할 수 있냐? 여기에는 XAYB와 XAYC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자량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자식에 대해서 동일한 개수만큼 있을 때 질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N을 그냥 편의상 1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이 1몰의 질량이 되면서 얘네들이 분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19, 23을 분자량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X2Y3의 분자량은 19만큼, X2Y 분자량은 23만큼. 이렇게 넘어갈 때 Y 하나가 늘었죠. 그때 분자량 4 늘었네요. Y 하나의 원자량은 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Y 3개가 12죠. 그럼 12 빼면 X 2개가 7을 차지해야 되니까 X 하나의 원자량은 3.5입니다. 즉 X랑 Y의 원자량 비는 7대 8입니다. 까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분의 C 곱하기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이었잖아요. A하고 C 몇 대 몇이었죠? 2대 4, 1대 2였습니다. 그럼 1대 2 대입하고 X의 원자량 7, Y의 원자량 8 대입하면 정답이 7분의 16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와 있던 원자수 비율과 전체 원자수를 이용해서 실제 원자수를 찾고, 그리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이 값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T도씨 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의 종류, 질량, 부피, 그리고 3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가랑 나를 보면 기체의 몰수를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기체의 부피를 기체의 몰수처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라고 한 게 Y 원자수거든요. 가 같은 경우에는 두 기체의 Y 원자수가 달라요. 근데 나는 어때요? 두 기체의 Y 원자수가 똑같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냐. 두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분자당 Y 원자수는 4개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XY4든 XY4Z든 분자당 Y는 4개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나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Y 원자수를 정리를 해보면요. 분자당 Y 원자수가 4개인데 분자가 4V만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Y 원자는 16V만큼이 될 겁니다.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8분의 7 곱해서 가의 Y 원자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의 Y 원자수는 14V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두 기체의 몰수를 모르잖아요. 왼쪽에 있는 기체를 A몰, 오른쪽에 있는 기체를 B몰이라고 하면요. A 플러스 B는 5V가 나와야 됩니다. 두 기체 분자의 몰수의 합이 5V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Y 원자수가 14V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4A만큼의 Y 원자, 2B만큼의 Y 원자를 더했더니 14V가 나오더라 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2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2A 플러스 B는 7V다 라는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바로 연립해가지고 A값이랑 B값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의 방정식에서 아래 방정식으로 갈 때 좌변 A가 늘 때 2V가 늘죠. 그럼 여기에서 A는 2V, B는 3V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가실린더에 들어있는 두 기체의 몰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V를 몰수처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V까지 써서 정리해준다면 2V, 3V만큼이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힌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는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상대적으로 구해냈기 때문에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V 떼고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실제 값이 아니라 B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된 문자는 날리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X 원자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는 안 나오네요. 그럼 일단 2분의 이렇게 출발할 거고요. Z 원자수는 왼쪽에서 안 나오죠. 오른쪽에서
3개만큼 나오겠네요. 이게 가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6분의 1을 해주면 나에서의 분수값이 나옵니다. 즉 나에서는 4분의 1의 분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나에 있는 두 기체의 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얘를 C몰, D몰 이렇게 잡으면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첫 번째, 두 기체의 분자수의 합은 몇이 나와야 된다? 4V가 나와야 된다. 그럼 C 플러스 D는 4V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X원자수분의 Z원자수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XC개, 여기에서 XD개가 나오죠. 그럼 X원자수는 C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그리고 Z원자수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서 안 나오고 오른쪽에서 D개가 나오죠. 요렇게 정리한 게 몇이 나오더라? 4분의 1이 나오더라. 이거 식 풀어주면은 4D는 C 플러스 D 해가지고 C가 3D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4D가 4V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D가 V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거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C가 3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C, D 지우고 여기에다가 3V, V를 써놓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힌트만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가에서의 Z의 질량은 4.8g이고 나에서의 XY4의 질량은 Wg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알려준 질량을 활용하려면 여기에는 X, Y, Z의 원자량을 다 미지수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몰수의 미지수가 붙어 있잖아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낸 몰수들을 그냥 V 떼고 실제 값처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2몰, 3몰, 여기에서 3몰, 1몰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이 문제 어디에도 실제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할 때에도 실제 원자량이 아닌 원자량의 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낸 몰 비를 실제 몰수처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원자들의 원자량을 스몰 x, 스몰 y, 스몰 z로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Z의 질량이 4.8g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Z 원자에 해당하는 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안 나오고 여기에서 3몰이 나오죠. 3몰의 Z 원자의 질량이 4.8이라는 거니까요. 3Z는 4.8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일단 Z가 1.6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Z를 찾았으니까 이제 X하고 Y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X, Y는 어떻게 찾을 거냐? 왼쪽에 있는 기체의 질량, 오른쪽에 있는 기체의 질량을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X원자가 2몰 있는 거 보이죠? 그럼 X원자의 질량은 2X, Y원자는 이쪽에서 8몰, 이쪽에서 6몰이 나오죠? 그러면은 14Y. Z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몰수로 표현하지 않고 문제에 나와 있는 4.8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질량의 합이 8.6이 나오니까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2x 플러스 14y는 3.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x원자 따로 y원자 따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보면 분자당 x원자 수랑 y원자 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몰 전체의 몰수를 이용해서 x4몰, y16몰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x하고 y의 몰수는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z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z가 1몰이 나오죠. 1몰의 질량은 1.6이므로 1.6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오른쪽이 6.4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여기 아래에 있는 식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하고 아래에 있는 방정식 연립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빼주면은 6y가 0.6이 나오니까 y가 0.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위든 아래든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y 0.1 아래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0.8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2.4가 남죠. 그럼 2x가 2.4. x의 원자량은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 여기는 관계를 보니까요. 1대 12대 16이죠. 수소, 탄소, 산소의 꼴이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W, Z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이었으니까 일단 W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XY4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값으로 XY4의 분자량을 정리를 해보면 얘의 분자량이 1.6이 나옵니다.
그런 XY4가 몇 몰이 있어요? 3몰이 있죠. 그러면 XY4의 질량은 4.8g이 될 겁니다. 즉 W는 4.8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나온 거 다 대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 4.8 곱하기 Z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은요. 이게 4대 3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3이 정답이 되니까요. 정답은 3.6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많은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예요.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린더 가부타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의 분자식, 그리고 기체의 질량, Y 원자수, 전체 원자수,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도 앞의 문제랑 마찬가지로 실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아예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기체의 부피를 기체의 몰수처럼 사용해도 됐죠. 이번에는 바로 V 떼고 4몰, 4몰, 5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고 우리는 그 기체의 몰수비를 아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가랑 나에 들어있는 XAYB의 질량을 보면 7.5의 배수 고른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XAYB 7.5W g의 몰수를 알파몰, 똑같은 방식으로 XAYC도 정해줄 건데요. 둘 다 8W의 배수이기 때문에 8W g의 몰수를 베타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써줄 수가 있겠죠. 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알파몰, 2베타몰이 들어있을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3알파몰, 베타몰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두 기체의 몰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3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면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랑 나의 실제 몰수를 3몰로 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알파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알파와 베타가 1이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체의 몰수를 실제값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엔 어딜 볼 거냐. 여기는 전체 원자수랑 Y 원자수의 관계를 찾을 건데요. 전체 원자수는 실제값인데 Y 원자수는 상대값이에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여기에 있는 Y 원자수를 실제값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뭘 이용해서 바꿔야 되냐면 가랑 나를 보세요.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동일하고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식을 보면 분자당 X 원자수가 동일하죠. 그 말은 뭐냐. 가랑 나에 들어있는 X 원자수는 동일합니다. 왜? 분자의 수도 동일하고 분자당 X 원자수가 동일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가에서 나로 갈 때 전체 원자수가 n만큼 감소했죠. 이거는 어떤 원자수의 감소다? Y 원자수의 감소라는 거죠. 근데 마침 여기 위를 보니까 Y 원자수가 1만큼 줄어드는 거 보여요? 밑에서 n만큼 줄었는데 위에서 1만큼 줄었다? 여기에다가 n만 붙이면 실제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몰수 똑같고 분자당 X 원자수가 같다. 그럼 가랑 나의 전체 X 원자수는 같아야 돼. 원자수가 줄었네? Y 원자수가 줄었어. 위에서 1 줄었고 아래에서 n 줄었네? n만 달아주면은 실제값이 되는구나. 실제 Y 원자수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원자수를 X 원자수랑 Y 원자수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X 원자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값을 찾아볼게요. 가의 분자는 총 몇 몰이 있어요? 4몰이 있죠. 가에 있는 분자는 모두 분자당 X 원자수가 A로 같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전체 X는 4A몰이 될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4N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네요. A는 N과 같다. 똑같은 방식으로 B랑 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Y 원자수 식을 세워보면요. 2B 플러스 2C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여요? 2B 플러스 2C 그게 몇 N이어야 돼요? 6N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 대한 식도 세워볼게요. 3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B 플러스 C는 5N이다.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대입으로 찾겠습니다. 여기 B 자리에다가 N, C 자리에다가 2N 대입하면은 5N 여기도 6N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B가 N, C가 2N인 걸 찾았기 때문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n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n이 들어가요. 즉 여기에 써져 있는 분자식을 그냥 xy, xy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기억 보기가 맞다는 건 알 수 있겠죠. A랑 B는 지금 N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니은 볼게요. Y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이 8분의 7이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에서 XY, XY2 이 몰의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결국 원자량,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지만 같은 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주어지면 이것 또한 분자량 B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 XY의 분자량은 15입니다. XY2의 분자량은 16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원자량 B이기 때문에 여기는 W 다 떼고 정리해도 되고요. 1몰의 질량이 아닌 2몰의 질량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요거 풀어보면은 Y의 원자량 1, X의 원자량이 14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한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은 14가 나올 겁니다. 니은 틀렸네요. 디귿.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다에 들어있는 물질의 몰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분자가 N몰, 아래에 있는 분자가 N몰 있다고 가정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과 차이가 있다면은 앞의 식에서는 여기 있는 분자를 N꼴로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N꼴이 아닌 정수꼴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9N도 9N이 아닌 그냥 9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에 대한 방정식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몰수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m 플러스 n은 5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y 원자수에 대한 식입니다. m 플러스 2n으로 계산이 되겠죠? m 플러스 2n은 9다. 요거 풀어주면요. n이 4, m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여기에다가 4 정리한 다음에 전체 원자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당 원자수 2죠? 2 곱하기 1 해서 2. 분자당 원자수 3이죠? 3 곱하기 4 해서 12. 계산하면은 14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냥 n을 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분자식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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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이었지만 그냥 n을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4라고 나왔다는 건 14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x값이 몇이 된다? 14가 된다. 그럼 디귿 맞는 말이 되니까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화학식량과 몰 파트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어렵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 그런 건데요. 아마 2단원, 3단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템포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지 마시고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문항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3번, 4번 풀어보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